촛불은 자신을 녹이며 어둠을 밝힌다. 2008년 대한민국 촛불의 역사적 의의.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운동은 4.19 의거와 60항쟁의 민주화의 정통성을 한 차원 성화시킨 민주적 시민 저항운동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의 항쟁들은 독재 권력의 횡포에 대한 사후적 저항이었던 반면 촛불운동은 앞선 민주화운동의 교훈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출을 통한 현 정권의 권력 남용에 대한 예방적 저항운동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폭력 평화적 저항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의 평화적 촛불운동은 단순히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넘어서서 우리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적 관점에서도 하나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의와 의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 첫째, 정치적 패러다임의 변혁. 우리의 촛불운동은 정치 패러다임에 있어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 패러다임에서는 주권자이면서도 언제나 주변으로 소외되었던 국민들이 마침내 주권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각성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천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주권을 확인하고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시위 현장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와 의지를 표출하고 난상 토론을 통한 합의를 통해서 운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은 가히 직접 민주주의의 전형이자 모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촛불의 모습은 일단 권력을 잡으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가능한 국민들을 정치장에서 소외시키려고 했던 전통적 정치 집단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동시에 대국민 정치 계몽 운동이기도 하다. 그 결과 100만에 이르는 촛불들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서 거대한 아고라를 개최하여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권력을 위임한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운동의 성공적 결말은 어떤 성향의 정치 집단이든 즉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민족주의든 세계화 세력이든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골수이자 정도의 정치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인 선거를 통해서 권력은 위임되고 따라서 위임받은 권력은 당연히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촛불운동은 참다운 대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실천적 운동이며 동시에 국민이 주권자임을 깨닫는 계몽운동이다. 촛불운동은 진정으로 정치 권력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향한 범국민적 운동인 것이다. 둘째, 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혁. 촛불운동의 진화의 한 현상으로 소비자 주권 운동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단순히 권력에 영합한 일부 언론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이 운동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의 못지않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 정치와 경제는 바늘과 실처럼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거의 동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와 자본, 즉 경제 세력의 영합은 필연적 아니 거의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소비자운동은 경제적 차원의 소비자 주권의 확립을 넘어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건전한 정치 참여 행위라 할 수 있다. 정치란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틴의 말처럼 사회적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며 물론 여기에 권위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정당성이다. 경제는 이 가치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정치 또는 정치 권력의 가장 큰 먹잇감은 경제이며 경제 세력은 정치권의 동향에 따라 승패 혹은 생사가 좌우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적 하부 구조와 정치적 상부 구조는 서로 공생관계 또는 기생관계 그리고 때로는 상호 지배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영역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피고용자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마치 기계의 한 부속품처럼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충실하기만을 강요받아 왔고 그것이 불만이거나 역할이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구조조정과 퇴출의 객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 촛불로부터 진화한 소비자운동은 경제 영역에서도 국민이 주권자임과 동시에 경제행위 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인식시키고 나아가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통해서 경제 영역의 변화와 개선에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계몽하고 확인하고 있다. 즉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구도를 촛불운동의 정치적 변형운동과 연계하여 민,
경이라는 삼일체의 경제구도로 진화,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 주권 운동의 성공적 결말은 정치 권력과 산업 권력의 유착을 통한 생산자 독점 경제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최상위의 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언론 및 방송 패러다임의 변혁. 촛불운동이 또 하나 아주 무섭게 달려가고 있는 영역이 언론 및 방송 부문이다. 어쩌면 이 부분의 패러다임의 변혁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다른 부분의 모든 변혁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행위는 다름 아닌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하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생명은 자유로운 토론과 이를 근거로 한 다수결이다. 언론과 방송은 바로 자유로운 토론이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는 사회 세력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언론과 방송 스스로가 자유로운 토론, 즉 다양한 의사와 자유로운 소통을 방해하거나 포기할 때 민주주의는 사망하는 것이다. 흔히 조중동으로 지칭되는 보수 언론들은 촛불을 향하여 친북, 좌파 운운하면서 배후 세력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촛불을 향하여 아동 성추행범 이상의 범죄, 포르노 영화관에 아이들을 밀어넣는 짓거리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그 주장이나 비유 역시 매우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이지만 이 문제를 떠나 이들 신문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이들 주장과 반대되거나 이들을 비판하는 논조의 글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자유로운 토론과 소통이 꽉 막혀있는 것이다. 이들 신문지면의 행간에는 질식한 민주주의의 답답한 숨소리와 이들의 질퍽거리는 자유의 가쁜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한편 방송 부문에서는 현 대통령의 선대위 시절 방송특보를 지냈던 인사들을 위하여 사장 자리를 속속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역시 척건 중에 척건인 인물이 차지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대통령은 언론의 중립성의 의의와 기능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과 인식조차도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생명이고 따라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은 곧바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죽이는 것이다. 조중동의 행태를 바라보며 언론을 전공한 자로서 심히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이 MBC와 KBS를 향해 편파, 왜곡 보도를 하지 말라고 비난하고 있는 모습은 올해 연말 방송가의 코미디 대상감이다. 상징적으로 두 방송사 중에 한 방송이 이들에게 특별 대상을 내리면 어떨까? 참, 이 비유에 화가 난 코미디언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한다. 촛불운동의 성공적 결말은 속칭 언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과 독자 그리고 시청자라는 진리를 각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미디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상업주의가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프로그램 편성 역시 보다 진지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함양하는 프로그램의 정편을 통해서 방송이 단순한 오락 매체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넷째, 교육 패러다임의 변혁.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사회성원의 재충전으로 일정한 교양과 지식을 갖춘 사회성원을 양성하여 자유민주적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개인의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한 근대 유럽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권리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계몽되었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건전한 지식과 교양을 갖춘 시민이라는 명제가 정립되었다. 즉 민주적 공동체 차원에서의 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핵심 부문인 것이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다. 200년에 걸친 피해 항쟁을 통해 서구의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항쟁의 역사 그 자체가 현장 교육이었고 체험 학습이었던 것이다. 우리의 역사 역시 이 못지않은 피와 희생을 통해 지금의 민주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뒤늦은 근현대화로 인해 그 항쟁의 역사는 짧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 나무는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교육은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민주주의의 생명은 자유로운 토론이라고 했다. 촛불 집회에서 보여준 재치있고 활기 있는 표현과 웅변들은 그 자체가 자유로운 토론으로 민주주의의 학습과 교육의 장이었다. 활자를 통해 머리로 암기하는 관념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과 행동을 통한 체험적 민주주의의 마당이었다. 비폭력, 평화적 시위를 통해서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촛불운동이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 그리고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하나의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 사건이라고 하겠다. 지난 6월 10일 100만의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와 행동을 표출하는데도 다치는 사람 하나 없다는 사실은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하다.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합리적 결정에 대한 동의와 수용 등은 행동하는 민주주의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여실히 과시했다. 이러한 모습이 교실로 그대로 이어질 때 교실 내에서의 교육적 학문적 토론과 합의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들의 이성과 목소리는 부조리한 학원 권력이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고 비판하는 성숙한 교육 주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진지한 사유와 비판적 토론,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과 그것의 수용, 이 모두 지금의 촛불마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의 체험, 학습의 모습이다. 촛불운동의 성공적 결말은 이 같은 모습을 그 본질로 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세대 화합의 패러다임. 현재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괴리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봉건적 잔재와 현대적 미망이 뒤섞여 있다. 정치구만 보더라도 근대적 시민의식이나 민주주의의 참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수용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이 정점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를 보아도 전근대적인 이념과 봉건적 사고에 사로잡힌 계층의 사람들이 다수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봉건이라고 해서 모두 낡고 잘못된 것은 아니며 현대라고 해서 모두 신선하고 옳은 것은 아니다. 봉건에서 현대가 강구하고 있는 가치와 윤리를 찾을 수 있으며 현대의 무분별한 상업주의 문화를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건전한 현대 문화와 가치로서 봉건적 인습이나 가치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도 있다. 촛불운동은 중고생들의 점화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유모차를 이끌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주부,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장년층,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 국민들이 한마당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은 단순히 애국심이라는 동인에 의해서 축구라는 인기 스포츠를 동력으로 사람들을 광장에 모이게 했다면, 지금의 촛불의 동인은 국가와 사회, 민주주의, 정책, 교육, 건강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과 미래의 운명에 대한 진지한 고뇌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오락적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며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있는 것이다. 각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언쟁을 통한 설득, 정치 권력에 대한 초중등 학생들의 재기발랄한 비판 등의 사례는 특정 세대가 누리던 권위의 벽을 허물고 대등한 사회성원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줄 아는 민주적 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본보기라 하겠다. 물론 표현 방식과 내용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이때도 서로를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보다 성숙한 태도와 표현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으로 그 자체가 교육이고 학습이며 세대 간의 소통인 것이다. 촛불운동에서 불가사의한 점이 하나 있다면 수십만 국민들이 모여 집회를 벌였음에도 큰 불상사가 없었다는 점과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정권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촛불운동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뛰쳐나오는 정권, 진정한 머슴 정권의 창출을 기대해 본다. 이것도 전근대적 봉건 정권과 현대적 민주적 국민과의 세대 화합일 것이다. 이번 촛불운동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를 결정짓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질곡의 과거로의 후퇴냐, 그 정답과 이유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촛불은 자신을 녹이며 어둠을 밝힌다.